흑수방주 호소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흑수 권왕 그 모자라는 놈. 고추 잘릴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허공에 인사했다는 게 찜찜한데? 약간의 불안감에 그는 나름 전략을 다시 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주놈 베어버린 건 내가 용서하마. 술 처먹고 고추 베어지는 줄도 모르는 병신 방주는 우리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비웃는 표정이 역력하다. 방주가 제일 무공이 센 줄 아는 모양인데 사실 방주의 무공은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관아와 정치 협상을 잘해서 얼굴 방주로 내세웠을 뿐이다. 흑수방주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키키, 그랬지. 방주 새끼 뭐 그 정도 가지고 권왕이니 뭐니. 관아에 끈이 있으니 우리가 부려먹은 거지. 그들은 이미 이심전심이다. 조용히 물러가 사라져라. 그러면 이 마을도 너희도 평화로울 것이다. 타협적으로 나오는 그놈, 조심성이 많은 놈이다. 그러나 이건 씨알도 안 먹힐 소리다. 오호, 평화주의자 감동이 되는데? 관원평이 오히려 차갑고 변태 악당 같은 표정으로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건 힘센 놈이 하는 말인데 내 놈이 할 말은 아니지.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흑수방 무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저 새끼가 기어코 피를 보려고. 신임 방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너무 약세를 보일 수는 없다. 원평은 뒤돌아보며 엉거주춤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는 대식에게 소리쳤다. 대식무사, 저 문 닫아 걸어라. 저놈들 도망 못 가게. 순간 정막이 감돌았다. 아니, 달아날 구멍을 스스로 막아버려. 용진과 구진은 환장하겠다. 그들의 손이 본능적으로 검으로 가려는 찰나 막내 공자의 입에서 다시 한번 거친 말이 터져나왔다. 조용히 물러가? 조옥가세요. 순간 상대방 무리의 표정이 굳어진다. 한 놈은 을 잘리더니 이 떡대 새끼는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용진과 구진은 막내 공자의 현란한 쌍말에 기절할 지경이었다. 공자님이 저런 쌍말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철사 수염은 어이가 없어 혀를 찼다. 그는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두목이 저녁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현실 감각 전혀 없는 저런 도라이가 있나? 생긴 건 계집밤치게 생겨가지고 얼척없는 도라이다. 살기 머금은 바람이 스치며 주변의 나뭇잎이 흔들렸다. 방주 호소인의 손이 천천히 무기를 향해 가고 있다.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순간이었다. 이 새끼가 도라이는 도라이네. 봐준다는데도 죽음을 초청하네. 키키, 이봐 수염 빳빳한 놈. 넌 방파를 조둥이로 이끌고 가나. 자신 있으면 덤벼보든지. 도라이 검법 맛 좀 봐라. 씨발놈, 비리비리한 놈이 무슨 검법. 그런데 이 비겁한 새끼가 그래도 무언가 의심스러운지 직접 덤비지는 않고 수하들에게 소리친다. 조져라. 우르르 한꺼번에 50명이 달려든다. 이쪽은 불과 12명. 협객문의 삼형제와 무사 5명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다. 1대1도 감당하기 힘든 놈들인데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용진과 구진은 관공자를 호위하여 달아날 생각을 하며 급히 대응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기세 좋게 제일 앞장서서 용감하게 달려오던 5놈은 보이지 않는 칼날에 베어졌다. 순간 살이 찢어지고 뼈가 잘리는 날카로운 소리도 없이 그들은 달려오던 탄력에 통나무처럼 나가 떨어졌다. 꾸액 깍! 다리가, 내 다리가! 씨발, 대체 뭐가? 엄마, 내 다리가 없어. 으허헝, 우허헝, 살려줘. 몸이 자빠진 놈들은 피 칠갑이 된 땅을 기어다니며 절규했다. 잘려나간 다리는 비처럼 사방으로 흩어졌고 몇 놈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절단된 다리를 주워들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붙여보려 했지만 이미 살점과 신경은 분리된 뒤였다. 어딘가에 고명한 의원이 있다면 다시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놈들의 눈엔 그런 미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잘라진 다리는 끝없이 피를 뿜어냈고 살점과 힘줄이 덜렁거리며 너덜너덜해졌다. 피가 마당을 덮어버렸고
잘린 다리에서 쏟아진 붉은 액체가 따뜻한 기임을 내뿜으며 흐르고 있다. 순식간에 인간 지옥도가 완성되었다. 원평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쁜 짓 할 때 용감하게 앞장서면 일이 된다. 못된 상전에 충성하면 제명에 못 산다. 뒤이어 오던 놈들은 다리가 잘려 오뚜기가 되어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급히 멈춰섰다. 피가 마당을 적셔 금방 지옥도가 펼쳐진다. 원평은 허공에 대고 소리친다. 노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리 도와주시다니. 하하, 이 새끼들아. 니들 동료가 죽어가는데 빨리 지어라고 목숨은 건져줘라. 이 새끼들이 의리가 없어. 노야께서 의리 없는 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번에는 모가지 잘라버린다 하시네. 졸개들은 필요 없다. 부, 방주 5놈은 앞으로 나오고. 순식간에 졸개 5명이 다리가 다 잘려버린 것을 본 5부 방주들은 꼼짝없이 앞으로 나왔다. 졸개라 하나 자신들과 무공수위가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누군지 몰라도 가차 없다는 걸 알았다. 머뭇거리다가는 정말 목이 달아날 것 같다. 씨바됐네. 우리보다 훨씬 잔혹한 마귀 같은 놈이 숨어있다. 니들은 참 교육 좀 받아야겠다. 인간이 기본이 돼야지. 안 그래? 자세 바로 하고. 그놈들은 얼른 차렷 자세를 취한다. 고추 잘린 그 방주놈이 어지간히 괴롭혔는지 단박에 자세가 나온다. 니들 말이야. 오늘 참 교육 좀 받자. 우선 그 더러운 주둥아리 좀 쳐맞자. 내 손 더럽히기 싫으니 내 놈들이 마주보고 서서 서로 주둥이를 쳐라. 살살 때리고 그러다가는 니들도 인간 오뚜기 만들어주마. 인간 오뚜기.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서로 마주보고 때리다 원평이 손을 드는 모습을 연출하니 저게 분명히 숨은 고수에게 신호하는 거라 판단한 그놈들이 서로 세차게 쥐어박아 주둥이가 뭉그러진다. 적당히 하는 척하다 성질 건드리면 서슴없이 인간 오뚜기 만들 놈이다. 씨발, 저런 잔혹한 변태놈이 있나. 동료들끼리 서로를 때리라는 건 정말 악질 양아치들이나 하는 잔인한 짓이다. 생긴 거와 행동에 무한한 간극. 저놈도 괴이한 놈이지만 보이지 않는 고수는 도대체 어떤 놈인데 얼굴도 안 내밀고 이런 일을 벌이나. 도대체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이런 초고수가 이 작은 싸움에 왜 간섭하나. 5놈이라 짝이 안 맞는다. 어이, 짝 없는 너 말이야. 객잔에서 고추 잘린 방주놈에게 나를 따먹으라고 충동질했지. 너, 예, 너는 스스로 그 못된 대가리 쥐어박아라. 살려면 3개. 일단 피는 나야 된다. 그놈은 정말 힘차게 자기 대가리를 쥐어박는다. 피가 철철 흐른다. 그쳐. 이제 대가리 심어라. 목 잘릴 거 대가리 심는 거 봐서 살려줄 수도 있다. 현장을 목격했고 지금 5부하놈 다리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난 현장을 목격한 그놈은 오들오들 떨며 번개같이 대가리를 땅에 심는다. 야, 이 새끼야. 누가 손으로 짚고 대가리를 박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 끼고 제대로 박아라 말이냐. 그래야 네 대가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땅속으로 대가리 깊이 심어질수록 살려줄 마음이 더 생겨날 것 같다. 내공을 사용해 발로 버티면 돼진다. 내공으로 대가리 땅에 깊이 심을수록 살 확률은 높아진다. 그놈은 즉각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를 낀다. 땅에다 대가리를 심으려니 대가리에 불이 난다. 야, 부방주 3놈. 그동안 그 고자방주 앞 세워 양민들 많이 괴롭혔지? 죗값은 받아야지. 대가리를 헌납하는 것이 간단하기는 한데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생긴 것과 행동에 무한한 괴리. 저런 변태 같은 인간은 금시초문이다. 원평은 다시 나머지 놈들을 째려본다. 대가리 박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잘려나가는 걸 보니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3놈이 즉시 대가리 박을 자세를 취하자 두목인 철사 수염에 거하니 버틴다. 이 새끼들아, 사나이 명예가 있지. 그게 무슨 꼬라지냐. 그냥 죽자. 오호, 정말 사내다운 놈이 하나 있네. 방주 자격 있다. 사내다운 너는 사내답게 죽어라. 원평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신용을 하는데 그 사내다운 놈이 제일 먼저 번개같이 땅에 대가리를 심는다. 그 옆에 그 인간의 거물진 팔이 싹둑 잘린 채 나 뒹군다.
나머지 네 놈도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따라한다. 대가리 5개가 나란히 땅에 심어졌다. 푸후후 잘 생각했다. 사나이도 살아야 사나이지. 얼이 빠져있는 협객방주에게 묻는다. 협객방주, 저놈들 어떻게 해야 하나? 노약께서 저놈들 처분을 협객방주에게 맡기라는데. 부방주, 세 사람은 우리가 거두고 싶소만 저 철사 수염은 좀 곤란한데요. 저놈이 좀 포악하지요. 사람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사고를 칠 거예요. 저 철사, 수염 무공 특기가 뭐지? 검도 잘 쓰지만 박투술이 뛰어나지요. 치고 박는 데는 일가견 있지요. 덩치가 있고 근력이 좋으니 외팔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그래? 할 수 없구나. 족근을 잘라 박투술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놈이 벌떡 일어나 발악을 한다. 뭐라? 족근을 잘라. 내 뒤에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사람이 있어? 그럼 죽여야 후환이 없겠네. 죽은 사람 도우려는 놈이 있으면 내가 의리의 사나이로 만들어 죽여주마. 뒷배, 그놈들 빨리 보내라. 철사 수염은 다급히 소리친다. 뒷배는 없습니다요. 안 믿는다. 너는 뒷배가 있는 위험인물이다. 원평이 신호하듯이 손을 들자 철사 수염이 왼쪽 다리를 잡고 나 뒹군다. 왼쪽 족근이 잘려 피가 솟구져 나온다. 으허헨,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이 비겁한 새끼야. 너 때문에 부하 5놈이 오뚜기가 되었는데 살려주는 것만 해도 너그러운 거지. 네가 좀 못된 놈이라 소문이 났더라. 사람 잘 안 변한다. 이제 왼쪽 족근이 잘렸으니 박투술은 물 건너 간 거지? 오른팔이 잘렸으니 못된 검도 끝난 거고. 임마, 넌 나 때문에 좀 더 오래 살 거다. 그 실력으로 까불다가는 얼마 못 가서 맞아 죽는다. 이건 사실 진심이다. 저 실력으로 저리 거들먹거리다가는 어느 날 고수를 만나 되지기 좋은 만큼의 무공 실력이다. 저런 놈은 무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자비로운 관원평이다. 살려면 거처로 가서 지혈해라. 니들이 도와줘라. 간신배 같은 저놈은 어떻게 하나. 원평은 조둥아리로 고추 잘린 방주놈에게 아부하던 그 간신배 놈을 손 흑수방 참교육. 그놈은 와들와들 떨고 있다. 배짱도 없는 놈이 상전의 위세를 믿고 거들먹거렸다. 협객 방주 말 한마디에 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애절한 눈빛을 협객 방주에게 반사한다. 아, 저 인간은 무공은 바닥인데 손을 잘 비벼부 두목자리에 있었지요. 쫓아내버리면 돼요. 어디 가서 죽을 놈은 아니고 손 비비며 살 거예요. 그래, 넌 얼른 꺼져라. 대가리를 반쯤 땅속으로 심었으니 성의를 봐서 살려주는 거다. 거처에 가서 뭐 좀 챙겨갈 궁리하면 바로 돼진다. 그 간신 같은 놈은 무일푼으로 얼른 사라졌다. 여기 흑수방에 자금이 얼마나 있지? 금자 150냥 조금 넘어요. 호! 상당하네. 다리 잘린 놈들 금자 5개, 족근 잘린 저놈 금자 5개 줘서 당장 보내라. 일각 뒤에도 내 눈에 띄면 이 세상에 못 남아있다. 도와줘라. 졸병들이 후다닥 다리 잘린 놈들과 철사 수염 그놈을 말에 태워 쫓아보낸다. 방주 그놈은? 방주는 제 성질 못 이겨 발광하다가 머리가 터져 죽었어요. 성질 더러운 놈이요. 그놈을 의원에게 데리고 갔던 부방주놈이 한 말이다. 이것도 아부라고 하나. 대가리 한 대 검집으로 딱 때렸다. 임마, 죽은 놈 욕하는 거 아니다. 그 새끼가 성질 더럽기는 더러운 모양이네.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양아치도 어느 정도 인간이라야지. 반성할 줄 모르고 그리 발광을 해. 씨발 자기도 개쌍 욕하면서. 어이, 졸개들 니들은 어쩔 거냐. 여기서 떠나고 싶으면 금자 1개씩 줄 테니 그걸로 살길 찾아봐라. 기가 막히게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가려 하는 놈은 없다. 가족도 친구도 없어서 갈 곳 없는 놈들. 가족도 친구도 없었던 전생의 무명살수도 이 양아치들도 다 그렇고 그렇다. 짠하다. 협객문주 흑수방은 이제 해체되었다. 협객문 잘 운영해라. 말썽 부리는 놈 있으면 바로 대가리 잘라줄 것이니 걱정 말고. 저 남은 금자 120냥과 재산은
원평은 손을 내젓는다. 그건 이제 협객방의 재산이다. 공평하게 잘 사용해라. 돈이 있어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지. 그러다 생각하니 넉넉하지 못한 신세다. 절반은 뜯어먹어야지. 일단 나도 돈이 필요하니 금자 50냥은 차용하겠다. 나중에 채워준다. 생각해보니 월령 반점에서 뜯어먹은 돈이 상당하겠네. 금자 30냥은 거기 돌려줘라. 50명 인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야. 죽일 놈은 죽이고 다리 자를 놈은 단호하게 잘라라. 안 그러면 개이기는 놈 생긴다. 원평은 남아있는 졸개들에게 소리친다. 야, 니들 협객 방주에게 개기면 가차 없다. 바로 목 잘린다. 아,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야 갈 곳도 없고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놈은 당연히 죽어야지요. 이놈들이 어둠 속에서 굴러먹은 놈들답게 힘 앞에는 바짝 엎드리고 말도 그럴듯하게 잘한다. 공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리하지 않고 이곳을 잘 지키겠습니다. 원평은 한 가지 사실을 다짐받는다. 이곳에서의 일은 절대 소문내지 마시오. 단지 신분을 나타내기 싫어하시는 노약께서 다 처리하셨다 하시오.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마시오. 하지만 이 소동의 이유를 알고 있으니 대강은 저 인간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다. 월령 객잔에 가니 주위의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박수를 치며 환영한다. 잘 되었네. 잘 되었어. 협객문 삼형제야. 제 할 일하고 구전받아가는 사람들이지. 왈패들이 행패 못 부리게 잘 지켜주지 않나. 양아치도 인심을 잃지 않은 온건한 집단이라야 이렇게 자리 잡는다. 월령 객잔을 나왔다. 용진과 구진은 황당할 뿐이다. 우리가 무얼 본 거지? 저 인간이 막내 공자가 맞나 싶기도 하고 물에 빠지고 겨우 살아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시신을 붙들고 살았다며 은혜를 갚겠다고 여기를 찾아온 것도 평소에 막내 공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흑수 권한과 맞짱 뜨던 그 당당한 모습, 설령 누가 도와준다고 말했다 해도 인류 고수의 기세 앞에서 그리 고개 쳐들고 벌언하기는 쉽지 않다. 무공을 모르는 사람은 양아치들의 살벌한 눈빛만 봐도 오줌지린다. 양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세도가들이 대다수인 이 세상에 저 무슨 협의에 찬 행동이냐. 그리고 단호하고 깔끔한 일처리.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다. 월령 객잔의 그 기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내용도 모르겠고 그 기인이 누구인지는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여장놀이를 하며 세월 다 보낸 것을 아는데 어떻게 무림고수를 알고 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 사람은 내가 무슨 탈선이라도 하나 감시하는 것이 임무이니 오늘 일은 절대 발설하지 마시오.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렸다고만 보고하시오. 뭐 굳이 보고하겠다면야 말리지 않겠소만 두 사람 인생에 별로 도움되는 행동은 아닐 거요. 이건 살짝 협박이다. 아무래도 저 공자님 동아줄을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더구나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앞으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두 사람은 무지막지한 음식 초식에 베어졌고 흑수 권항 사건에 또 베어져 마음은 이미 두 동강이 났다. 어이쿠, 우리도 바보가 아닌데 우린 아무것도 본 것 없소. 껄껄. 조금 감동한 두 사람은 이제 막내 공자에게 진심이다. 거처로 돌아왔다. 사검술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 쓸만하게 된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초보 무인이랄 수 있는 원평이 겁대가리 없이 흑수 권왕에게 덤빈 것은 사검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적이지만 보법, 신법도 이제 구사할 수 있다. 개싸움이 벌어져도 아직 근육이 약해 파괴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나 대신 몸이 부드럽고 무지 빠르다. 잠재되어 있던 자소단이 공청 석유와 섞여 서서히 녹아들고 있다. 절대 고수만 아니라면 사랑의 사검술만으로 인류 무사라도 충분히 상대해 줄 수 있다. 사실 조금 겁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곳이 무림 세상이다. 죽음을 늘 머리 위에 이고 살던 전생 아니냐. 사흘 뒤로 다가온 세가의 잔치에
올 손님들이 이제 슬슬 몰려들어올 것이니 그 사이 부군을 헤집고 다녀야 한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 식솔들 신분이라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시가, 내일 혹시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아는 대로 슬쩍 말해다오. 내가 물에 빠진 이후로 사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겠다. 내 옆에 꽉 붙어 있으면서 잘 모르면 용진과 구진 무사에게 물어서라도 알려다오. 무공도 열심히 수련하고 내 경호무사가 되려면 헤헤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요즘 살만 난다고요. 대식이는 아주 쾌활하게 이야기한다. 거처 부군의 지리는 익혀두어야 하는 것이 무사의 기본이라 원평은 그 못생긴 말을 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닌다. 못생겨서 은전 5개 샀는데 아주 힘 좋고 영리한 것 같다. 말값으로는 거저라고 할 수 있는데 횡재한 거다. 이름이라도 근사하게 조자룡 장군을 본따 자룡이라고 붙였다. 이놈이 자룡이라고 부르면 콧김을 내뿜으며 히힝거린다. 자룡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진 뜻을 알아듣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그놈이 원평을 보자 마치 현생에서 오래 사귄 말 처음 푸이힝거렸었다. 타보니 몰골은 그래도 아주 영리하고 튼튼한데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외모 지상주의가 말에게도 적용되는 이 괴이한 현실. 마치 병든 노인의 거친 기침소리처럼 푸 히히힝거리니 더 그러하다. 낙양의 중심가에 자리한 약초거리에서 근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약초들을 사들여 거처로 돌아가려 낙양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내공은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다. 약초 판매상들의 속을 들여다보며 진짜 좋은 약초만 골라내어 담으니 약초상들이 두 손 들고 이제는 나을 보면 제일 좋은 것만 내놓는다. 약초에 대해서는 살수 생활을 할 때 한 약초상에서 위장으로 3개월간 잡부로 일해본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다.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빨리 달려도 1시경은 걸리는 멀지 않은 거처이지만 배가 고파서 서두른다. 그렇다고 혼자서 밥을 반점에서 먹는 것은 원평의 취향은 아니다. 제법 먼 거리여서 나름 빠르게 달린다. 나름 서두르는데도 뒤에서 사두마차를 타고 폭주하는 놈들이 천마를 추월하더니 대가리를 뒤로 돌려 욕을 하며 지랄한다. 새끼 똥말을 타고 어디 사두마차 앞에서 얼쩡거려. 재수없게. 야, 시간 없다. 그냥 가자. 야, 이 새끼야. 다음에도 혹시 걸리면 마차로 밟아버릴 거다. 조심해. 아무런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가는 길도 나름 배려해서 비켜주었건만 저것들이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한다. 더워서 반쯤 포장을 거둔 마차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이 타고 있다. 마부석은 못돼 먹은 인상의 여자가 자리 잡고 있다.